예, 옥차입니다. 아, 어저께 어, 동영상을 찍고 올리고 업로드 하나 하고 그리고서는 그 동영상을 계속 봤어요. 예,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영상을 찍자마자 그냥 무조건 저는 영상 찍으면 그냥 올리거든요. 근데 그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했더라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 다 돼서 올린 다음에 들어봤죠. 그럭저럭 전달은 된 것 같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마음에서 이제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놨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좀 밤을 샜어요. 예. 참 생각이 참 많아서 밤을 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아침 먹을 거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편지를 남기고 아침 먹고 약 먹어라. 나 지금부터 자기 시작하면은 좀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을 못 챙겨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리고 일단 아내가 근데 그 시간에 그때 새벽 6시 정도 됐는데 그때 아내가 잠깐 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읽어보라고요. 쓴 거 읽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약하고 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전 잤죠. 수면제 먹고. 그래서 거의 8시쯤 잤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한 7시쯤에? 그쯤 자서 약을 먹고 자다가 꿈속에서 왜 그런 느낌 아세요? 꿈을 해킹당하는 거? 그래서 자다가 꿈에서 그런 게 느껴지면서 그냥 바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12시 조금 안 될 때인데 아내가 거실에 있길래 나갔더니 아내가 우리가 10일 날 도시가스가 끊겨요. 근데 이 누적된 요금이 워낙 지금 많고 그래서 아내가 한 달만이라도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돈 나올 데 없냐 계속 이제 아내가 이제 저를 좀 푸시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루이비통 손지갑이 있는데 자기가 한 번도 안 쓴 새 거다. 그리고 보증서도 있고 바코드 찍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단종된 모델인데 되게 인기 있는 모델이어서 지금 시중에서 파는 게 한 7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걸 당근에 올려달라. 그래서 팔리면 이걸 우리가 한 달치라도 가스비를 내자. 근데 이제 가격을 놓고 당근에 올릴 가격을 놓고 이제 아내하고 좀 티격태격했죠. 아내는 한 푼이라도 더 당근에서 받고 싶으니까 한 40에 올리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요즘 경기에 40에 지갑 살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한 35 정도나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딜이 들어오면 한 34에서 팔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한 달치 도시가스비가 그거보다 더 나온다. 한 달치라도 도시가스비를 내려면 최소한 35만 원은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당근에 올려놨어요. 그리고서 그 아내가 이제 좀 열이 받은 거죠. 뭐 근데 우리가 약속한 게 그거였거든요. 훈련소 수료식 끝나면 이제 서로 일자리를 좀 찾아보기로. 그래서 아내가 뭐 웅진
싱크빅 그런데 뭐 면접 보기로 했다고 15일 날. 그리고 저는 또 저대로 일 찾아보라고. 저는 일단 지쳐서 이제 막 완전히 방전돼가지고 그냥 거실에 앉아있다가 유튜브를 좀 몇 개 듣고 좀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 보니까 저녁 밥 시간이 됐더라고요.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해가지고 아내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었죠. 그래서 오늘 반찬도 없고 남은 게 이제 계란 몇 개 있어가지고 계란 프라이 해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계란밥 해가지고 좀 먹고 저녁을 치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자대로 왔다. 그래서 자대 도착해서 이제 전화하는 거다. 그래서 아내하고 잠깐 통화하더니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제 자대 왔다. 너 이제부터 진짜 군생활 있네. 그랬더니 기범이도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어제 봤던 기범이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왜 그 마음이 참 짠하다 그럴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그때 참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튼 잘해. 군생활 잘하고 자주 전화하고 그래 하면서 엄마를 다시 바꿔줘서 저는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아내하고 통화하고 이제 끊었죠. 그래서 가만히 침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자대를 갔습니다. 이제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됐는데 우리 아들 진짜 사회에서 연극영화과 간다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이러던 시간밖에 없던 아이라 경험도 미숙하고 그러니 부디 저기 고참들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리고 형처럼 또 때로는 또 친구처럼 그렇게 많이 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 형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고참들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년 됐으면 좋겠으니 하느님도 아시지 않냐. 하느님 믿고 아들을 맡겼을 때 부모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 부디 하느님이 이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우리 아들 군생활 참 이렇게 잘 갈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내고 이런 방에서 나오는데 참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은 늘 부모 마음에 어리고 물론 다 큰 것 같고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문득 이제 나도 이제 다른 부모들처럼 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가 됐다. 그래서 그들 또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 졸였겠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공감이 되니까 이제 나도 그런 어떤 아버지가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이고 오늘 참 그 저녁에 잠깐 인터넷을 봤는데 이 세상이 확 변하네요. 정말로 변화가 정말 빠릅니다. 대통령이 오늘 하루 동안 하신 일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각성을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다 변해 있는 느낌이랄까? 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신기하다 그래야 되나? 놀랍다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야 되나? 나 참. 그쵸.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들이 이렇게 개과천선을 하니 이제 바로 보기 시작하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그런 눈이 생겼다는 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좀 교회를 너무 사람들이 이제 미워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문득 아까 집에 있다가 그래, 그것도 정이라고 다니던 교회 잠깐 가서 기도하고 오자. 그래서 이 집 바로 밑에 있는 교회, 그 이전에 저기 아내 아플 때 다녔던 교회가 도봉교회인데 거기 아까 잠깐 갔어요. 저기 오후에. 이 교회 평일이니까 이제 교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 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아주머니 두 분이 계셔서 예배당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냥 싸늘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 문 열어줄까 잠깐 기다리다가 안 열어주는구나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교회랑은 인연이 끝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단 몇 명이라도 좀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에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싶었는데 거절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필요 없는 곳이니 그럼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어떤 그런 생각들에서 이 현재 이제 우리가 각성해서 다시금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다들 깨닫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에서 제가 이 고생한 보람이 있다. 안심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아까 잠깐 페이스북을 봤나? 그랬더니 그 월드컵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한국 국가대표 지금 죽쓰고 있는 거. 근데 이거는 이 문체부에서 한번 감사를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협의 이 카르텔은 깨질 수가 없어요. 너무 견고한 성이라 축협은 진짜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2002년도에 그 한국이 월드컵 4강 할 때 그때 제가 그 연주팀 행사를 하는 바람에 그 경기장 VIP실 그 행사 공연을 했어요. 그런 바람에 정말 운이 좋게도 일하면서 한국 경기들을 다 본 거죠. 그때 느꼈던 거는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임이 피파 되게 옛날 버전이었는데 마치 게임 보는 느낌으로 한국 대표팀이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선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감독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히딩크라는 사람이 우리 축구를 정말 체질을 바꿨구나. 그래서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구나 하면서, 아, 그때 그 히딩크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큼 대단한 존재였는가. 근데 그게 지금 벌써 20년도 지났잖아요. 20몇 년이야? 벌써 25년이 지난 얘기인데 발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보다도 발전이 없고. 그러니까 이 국내 기득권, 축구 기득권 애들은 히딩크가 들어와서 이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네들 밥그릇 다 뺏기는데. 그러니 히딩크가 이 4강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래서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제 외국인 감독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의 레벨이 더 떨어지는 감독들을 불러와서 이 협회에서 컨트롤하기 쉬운 감독들을 계속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경기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한국 축구가 계속 다운그레이드를 간 거 아닙니까? 일본은 이번에 지금 뭐 잉글랜드를 이겼다면서요. 그래서 이 축구 게임은 팀워크이고 팀워크는 핵심이 전술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축협도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때가 왔다. 이번 월드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축구협회를 한번 대수술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축구 팬이었고 대한민국 국대 축구는 팬이 아니라 다 보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속 터져서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정말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축협이란 축구협회라는 그곳을 이게 정말로 다시 한번 수술해가지고 완전히 리셋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은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면 완전히 이제는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번에 월드컵 가서 예선 탈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선 탈락, 그것도 거의 3패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앞에 있는 결과만을 가지고 지금 이럴 게 아니라 이 협회를 물갈이하고 정말 일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우리 그 둘째 고양이 네오는 지금 아직도 지금 똥 싸는 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있고, 근데 저기 살아는 있어요. 움직이고, 근데 밥 먹고 물 마시면 자꾸 토하고 해서 이 돈만 있으면 동물병원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아우,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냥 답답해요, 마음이. 심리적으로 이 집에 반려동물이 아플 때 받는 이 압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고양이도. 근데 아플 때 그 같이 사는 이 가족의 마음에서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찢어지죠, 마음이. 그리고 또 이제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 마음에서 뭔가 하나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머리로 텔레파시로 다 이 대화하고 응답받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그런 건 아니고, 돌파구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뭐라 그럴까,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생각, 어떤 마음에서 정말 이제는 내 자신도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시기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잡고 있던 것들을 다 끊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응답이 오대요. 그래서 아이고, 하여튼 뭐 이게 뭐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먼저 그 시나리오를 따라가기보다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제 시나리오대로 제가 걸어가는 게 급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라는 이 한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야 된다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진짜 위대한 이 뭐랄까, 배달민족의 이 한반도가 다시 한번 웅비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부터 일단은 초석을 다지고 나는 그 후에라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난 급한 것부터 하겠다. 이게 내 마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걸 제가 다 마음에서 내려놓으니까 바로 응답이 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또 진행이 되겠네요. 오늘은 유튜브를 거의 안 들었어요. 그냥 이제 지치고 유튜브 들어도 뭐 그렇고, 그래서 그냥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고 내 마음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은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구의 조정을 당할 것도 아니고 가스라이팅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불경 중에서는 법화경을 제일 좋아해요. 거기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거기서 부처님이 꼭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상에 갇혀 있느냐? 왜 상에 집착하느냐? 그 마음조차 집착이고 부질없는 것이니 상을 버려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정신이 번쩍 났었거든요. 내가 뭘 붙잡고 있었나. 그래서 그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구절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우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단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교 공부를 끝냈죠. 예전에 저기 30대 때.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저기 30대 말에 원불교에 머물게 됐으니까, 그래서 원불교를 갔는데, 원불교는 한반도에서 자생한 업그레이드 불교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상에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처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원불교 교당에는 부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 교무님들은
그 일요일날 법회할 때 그 예복이 있어요. 그 교문들 그 법회 예복이, 그 예복에 이 가운데 정중앙에 원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그 열반하셔가지고 우주로 나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원불교는 그 우주에 나가신 부처님,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그 부처님, 그거를 보고 있는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깨달음을 얻어서 이 불교를 이어나가는 이 명목이 자력구제예요. 우리는 보시를 기대하지 말자. 우리는 보시를 해주면 감사한 거지만 누가 우리한테 시주를 하면 감사한 거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먹고 살 길을 찾아보자. 이게 원불교였어요. 그러니 이게 현대 불교에서는 굉장히 이 업그레이드된 어떤 불교적인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 참 우리가 그 임실 가면서 익산을 지나쳐 왔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익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에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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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마음은 다 알겠어요. 저도 무슨 마음인지. 근데 저는 정말 싫은 게 극단주의 종교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갈아 넣어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는 평화지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전쟁을 원하시지 않아요. 평화를 원하시지. 근데 우리 이란만 해도 그래요. 그 종교 원리주의자, 원칙주의자들이 여성 히잡을 씌우잖아요. 그 교리에 맞게 여성은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된다고. 그게 뭡니까? 지금 21세기가 지나서 지금 AI가 성행하는 시대, 성행하는 시대에 이 히잡이라는 게 여자한테 얼마나 진짜 이 발의 전족처럼 그런 식의 굴레인지 아십니까? 이란 사람들은 과거에 이란의 봄 때는 다들 정말 패셔너블 했잖아요. 그러다가 종교 원리주의자들이 다시 집권하는 바람에 역사가 퇴보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각성해서 일어났더니 다 죽여버렸잖아요. 총살하고. 그랬던 전력이 있는 게 이란인데 미국만 욕할 건 또 아니에요. 물론 미국도 미국이 원하는 게 있죠. 근데 아무튼 전쟁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 땅에 이 지구는 이 현대 역사에 한 번도 전쟁이 없던 적이 없어요.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거기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제일 가장 힘없고 빼겁고 돈 없는 사람들이 전쟁터 나가서 다 끌려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의 대가 다 끊겨요. 전쟁하면 젊은 애들이 가서 다 죽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모적 일입니까? 한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원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전쟁광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잖아요. 이제 몰아내야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정말로 각성된 깨어난 민중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줄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인이 정말 하나가 돼서 이제 이 땅의 평화를 얘기할 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원하는 건 다 손에 줬어요, 지금.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정말 이제는 진도 나가야죠. 언제까지 이란에 발목 붙잡혀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면 어떡합니까?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트럼프도 이제는 빨리 진도 나가세요. 하실 거 많잖아요, 지금. 이란에 묶여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죠. 이제 우리 통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지구인들이 정말 진실을 알아야 될 때가 왔을 때 진실의 문이 열릴 날까지 트럼프는 그 진도를 다 해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맡은 임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도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이란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얼른 트럼프도 빠져나와야죠. 그 외에 이 이스라엘 전쟁광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줬어요. 근데 트럼프도 알아요. 진짜 이스라엘 애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 소수의 이 전쟁광들만이 이 지구를 지금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 앱스타인 파일에서 그 앱스타인이 그 이스라엘 정보 요원이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모사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원하는 유대 세력이라는 거는 진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자본, 그리고 중동의 기름,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 이러면 뭐 삼박자가 딱 맞지요. 그럼 한반도는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푸틴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그런데 그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쟁을 이렇게 계속 유지시키는 무기를 보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푸틴은 이 한국을 좋아해요. 원래 이 한국한테 우호적이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가서 워낙 잘했어요. 그래서 이 쌓아놓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 민간에서 만들어 놓은 신뢰를 이걸 깨지는 맙시다. 그래서 좋은 관계 이어나가야죠, 러시아하고. 미국도, 저 미국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들의 정말 이 깨끗하고 바른 정신, 그리고 정말 쿨한 이 느낌, 미국 사람들. 참,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 되게 쿨해요,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들 시원시원하네 이럴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미국 사람들한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좋았다는 얘기고, 제가 느꼈던 미국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이. 그리고 미국에 사는 카나다인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좋은 사람 많아요. 나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티를 보고 전체를 보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보고 티를 가려야죠. 전체를 볼 수 있으면 티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바뀔 때는 강력 사건이 일어나요. 자꾸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이럴 때 동요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강력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순간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어머, 우리 주변에 저런 사건이 일어났어 하면서 그 순간 두렵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우리의 그 두려움을 먹고 에너지로 삼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길을 걸어가겠다 싶으시면 마음 단단하게 먹고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구인이 하나 돼서 연대한다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그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뭉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때 정말 많은 존재들이 우리한테 다가오지요. 그게 다 오래 있을 일이에요. 이미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뭐 외계인을 뭐 악마 세력이라는 이러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지켜보시면 압니다. 지금 외계인들은 이미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 싸움인데요. 빨리 하나 되면 외계인을 빨리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외계인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건 데미지가 저한테 데미지가 되게 큰 거라. 그래서 이거는 써먹을까 말까 하다가 사람들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안 써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 아까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도대체 남극에 뭐가 있길래 거기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겁니까? 남극에 뭐가 있길래? 남극의 그 빙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나올 세계는 무엇이 있길래? 이 비밀이 다 밝혀집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에. 그리고 우리 지구 역사에 묻혀진 국가가 있죠.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던 타타리아. 이것도 이제 드디어 밝혀질 거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갈 진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미리 지금 지구인이 하나가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올 한 해 우리가 가야 될 진도가 너무 급해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하나씩 풀어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깨어나니까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푸시를 좀 해야겠다. 동력을 좀 줘야겠다. 지금 그래서 방송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일단 제일 급한 게 평화입니다. 평화. 피스. 말 그대로 피스. 이제 정말로 전 세계가 각성해가지고, 그리고 저도 알죠. 뭐 저기 아데노크롬 뭐 이런 거 아이들 이용해가지고 범죄 이런 거 다 아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는 반스 마이크 투항하면 다 받아준다고. 사람 있잖아요. 안 바뀐다고요? 다 바뀌어요.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바뀝니다. 고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귀순 용사를 정말 환영하는 겁니다. 투항했으니 받아주겠다. 나와 같은 편이 되자. 이제 너 귀순했으니까 이제 친구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약속의 땅 한반도, 성취의 땅 한반도로 다들 투항해 오세요. 예. 백기 투항하십시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를 통치할 이재명의 이 시대에 친해지십시오. 이재명하고. 좋은 일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기술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읍시다. 우리 알아두면 요긴하게 써먹어요. 한국 사람들 참 총명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몰라요. 우리는 다들 강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을 외국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진짜 진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남북 통일도 되고 막 이러면 정말 이 통일 한국에서 정말 약속과 성취의 땅에서 전 세계인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밥 먹고 가고 놀러도 오고 하면서 이 한반도가 이제 정말 미래에서 어떻게 부강하고 도약하고 번영하는가, 번성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아서. 그러니까 건강합시다, 우리. 앞으로의 시간들 정말 좋은 일들 많으니까 다들 건강하세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건강하시라고. 우리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니까 볼 일 많아요. 우리 재밌는 거.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변하잖아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나라가 이렇게 변해요. 이제 여기서는 안 깨어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마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거는 한계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은 한 명이라도 낙오된 자 없이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안 오겠다는데 뭐 신경 끄려는데 뭐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셨지만 이제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다 보내고 그 한 마리를 기어이 찾아서 같이 오려고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시간을 왔던 건데 거진 다 와가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안 깨어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은 이전 방송들 쭉 보시고 제 방송을 다시 보시면 아 얘가 무슨 얘기하는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씩 보시면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진도가 나갔고 하는 걸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니까 그렇게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하여튼 인터넷에 좋은 얘기들이 참 많아서 기분도 좋고 아 이제 정말 변하는구나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깨어나는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씩 확인하니까 아 그럼 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좀 쉴까 아니면 며칠만 좀 지켜보다가 또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켜볼까. 일단 지금 아르테미스호가 지금 폭파 안 하고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계는 깨졌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달의 뒷면을 보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봅시다.
과연 달의 뒷면에 뭐가 있는지. 뭐 있을 거예요. 보여주십나 보죠 이제. 그들이 오게끔 이제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오라 그랬으니까. 그때 우리 가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는 처음에 달에 갔을 때 오지 말래 그러네요. 앞으로는 어신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 갔어요. 우리가 다시 갔잖아요 지금. 이번 받아주나 봅니다. 다시 이제 뭔가 진도가 또 바뀌었어요. 트럼프는 다 알아요. 그 왜 저기 트럼프는 저 그게 있어요.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제 좀 진도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주어진 미션, 일단 첫 번째 우리의 미션은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 되는 거. 위아더원입니다. 위아더원. 위아더 월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 있잖아요. 참 순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목숨을 이미 내놓고 시작했었어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서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하지만 나는 나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계속 간다. 그러니 날 말리지 못할 거면, 날 말릴 생각이라면 날 죽여라.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결연에 찬 마음이었는지 아시겠죠? 아들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오늘부터 첫날인데 자대에서, 야, 첫날 무슨 생각일까? 고참들 어색해가지고 잠이나 올까? 그런 생각 드니까 저 군생활 때 첫날 생각도 나고, 진짜 어리버리 이병. 고참들 다 아저씨들 같고 나이 많아 보이고 막 이런 시절에. 아이고, 오늘 저기 조금만 하다 자겠습니다. 오늘 어제 잠을 몇 시간 못 자가지고 진짜 피곤하네요 몸이.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하고 잘게요. 한 50분 정도 하고. 할 말은 다 했어요. 오늘 할 말은 다 했고, 이제 제가 하나씩 지금 폭탄을 투하하잖아요. 나 이거 알고 있으니 이제 너네들이 정리해서 인터넷에 뿌려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진실을 우리 얘기해서 세상의 진실을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비교해보자. 그래서 그 간극을 좁혀보자. 그래서 저는 일단 몇 개를 지금 풀어놓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제 이걸 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진실들을 어딘가에다가 남겨놓겠죠. 그럼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걸 찾아서 확인하고, 누군가 또 보겠지. 이러면 됩니다. 이게 먼저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의 의무예요. 뒤따르는 사람들한테 발자국을 남겨오는 거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해요. 평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 싫어해요.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에 저를 건드리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전면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를 건드린다는 자체는 하나님과의 전면전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싶으면 저를 건드리십시오. 오늘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얘기였습니다. 좋은 밤들 되십시오.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꽃도 많이 폈고 이번 주말에 벚꽃놀이 한번 제대로 놀다 오십시오.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벚꽃만 보고 사진 찍고 오는데 뭔 돈 들 일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갔다 오면 되는 거. 돈 들 일 없으니까 주말에 꽃 구경들 갔다 오십시오. 날씨 좋을 테니까. 그리고 사랑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감정을 주고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만의 외로움을 쫓아내 주는가. 누군가 상대방이 있다는 거,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지독한 외로움을 벗어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많이 하세요. 부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셔서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 인생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사랑이 이깁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인간의 일은요, 결국은 사랑이 이겨요. 파워 오브 러브가 있잖아요. 달리 영어 가사가 아니에요. 사랑의 힘이 그럼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반드시 옆구리가 허전한 분들은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군가하고는 나하고 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봄바람에 한번 연애도 하시고 같이 꽃길도 거니시고 하는 좋은 시간들 많이 만드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십시오. 옥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